안녕하세요, 청소부입니다. 포토라인에서 김건희 씨가 아무것도 아닌 제가 심려를 긋어줘서 죄송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 문장의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시켜서 했다, 누군가로부터 이용당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위에 있는 애들이 다 시켜서 한 거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요만큼밖에 없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한 거죠. 그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면 가만히 있어야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나 됐냐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굉장히 이렇게 지배자의 위치에 선 것처럼 행동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혐의가 밝혀지기 시작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저는 도대체 당최 용납할 수 없는 문장입니다. 이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많겠죠? 근데 법 앞에서는 절대로 이게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명백한 증거들이 있으니까. 돈, 보석, 명품백, 그리고 그 주가 조작 혐의들, 다양한 것들이 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의 나이에, 이 정도의 외모에, 이 정도의 학력 위조에, 이 정도의 또 논문 표절에, 다양한 것들을 누구하고 이렇게 맞춰봤냐면 1972년생 신정아, 잠깐만, 김건희도 71년생인가 72년생인가 그렇죠? 나이가 아마 동년배든지 비슷하든지 할 거예요. 아무튼 1년 차이는, 몇 개월 차이는 그냥 친구니까 그냥 동년배라고 보고, 신정아하고 굉장히 닮아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많이들 잊었죠? 잊었어요. 큰 사건이었죠.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정치계, 경제계, 다양한 곳에 발을 뻗치고, 큰 그런 큰 족적을 남겼죠. 그런데 결국은 파헤쳐 보니까 이 사람이 책도 쓰고, 큐레이터도 하고, 어디 그 미술관 관장도 하고, 어디 이제 그 대학교 이름을 하면 대학교 명예가 실추되니까 어느 대학교 교수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파헤쳐 보니까 이 여자는 학교도 제대로, 이제 말하자면 고졸이죠. 미국에 있는 대학교, K 무슨 대학교 중퇴니까 영어 실력도 떨어져 가지고는 영어 어학원에서 2년인가를 있고 3년인가를 대학교를 다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졸업을 못했어요. 이게 이제 머리가 안 되니까 그렇겠죠. 근데 머리는 똑똑하고 굉장히 이제 잔머리가 잘 돌아가지 실제로 공부머리는 안 돌아갔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중퇴를 하고 와서 한국에 왔는데 이제 그 외모빨, 모르겠어요. 중년 남자들한테, 경제력이 있는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남자들한테 먹히는 외모였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 몇 님방 있었죠. 나경원, 조윤선, 신정아. 제가 아까 신민아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신정아. 좀 또 배우를 갖다가 또 이상한 데 써먹었을지 몰라서,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IQ가 148밖에 안 돼가지고. 어쨌든 그래도 98은 아닙니다. 가보다는, 성재준보다는 훨씬 똑똑해요. 근데 어쨌든 신정아가 김건희의 롤모델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굉장히 오래전 사건이지만 실제로 활동했던 시기는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서울대 경제 무슨 대학원을 다녔던 사회 그쪽이죠. 평생교육 그런 쪽일 거예요. 그 길을 다니던 김건희와 그 시대를 풍미했던 신정아, 그리고 거기를 다니면서 김혜성을 만나고 김범수를 만나고
뭐 그러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2007년도 사건이었고 2010년도 뭐 그 언저리니까 뭐 겹치는 시간도 있을 테고 뭐 동떨어질 시간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롤모델이 신정아였든 아니면은 신정아한테 굉장한 컴플렉스? 열등감을 가졌든, 그런데 이제 신정아가 이제 완전히 골로 가고 이제 내 세상이 된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그림이 맞지 않을까. 왜냐면 신정아가 그때 당시에 수많은 정치인들 뭐 진보 뭐 보수 가릴 것 없이, 그리고 그 경제계에서도 재벌들 막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한 신임을 받고 예쁨을 받았죠. 그 예쁨 받는 사람들 중에 조윤선이 끼어 있었고, 예, 조윤선, 신민아, 나경원, 이런 사람들. 근데 결국은 이 세 사람이 다 잘못됐어요. 다 실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여태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이 나경원 한 사람이고, 예, 그 문고리 3인방이 아니라 이 그 자유당, 자유당 아니 한나라당인가? 아니 국민의힘인가? 얘네들이 이름을 하도 바꿔가지고는 민정당인가? 뭐 헷갈릴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 당만으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당에 뭐 민정당이라고 합시다, 자유당이라고 합시다. 예. 자유당 계열의 이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예쁨을 받은 예쁜 사람, 예쁜 정치인, 또 예술인, 또는 그쪽 라인이 이 세 사람이었죠. 이 세 사람이었었는데, 이 세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김건희이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은 그 앞에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왜 갔니? 예? 삼부토건, 예? 왜 갔니? 김범수하고는 왜 일본 여행을 갔니? 이명수 기자 손금은 왜 봐줬니? 그리고 반말 찍찍하면서 이리 와봐, 손 내밀어봐, 손금 내가 봐줄게, 어쩌고 저쩌고 징글징글합니다. 응? 그런데 그걸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 위에서 뭔가 이렇게 나는 마리오네트였어요, 뭐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진술을 했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검사들 앞에 가서는 먹히지 않는다. 옛날에 이제 그 검사 짝 먹던 남편 백으로 갔을 때는 먹혔겠죠. 이렇게 가녀리고 불쌍한 여자를 니네들이 실형을 때리면 되겠어? 안 되지? 봐줘야지? 얘는 죄가 없어. 아니, 죄는 있는데 얘가 직접 한 게 아니야,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안 된다. 오늘의 결론: 질투심은 인생을 망친다. 그리고 부러워하는 것도 인생을 망친다. 제가 볼 때는 김건희가 신민아와 조윤선을 굉장히 신정아, 신정아, 조윤선, 나경원을 굉장히 롤모델로 삼거나 부러워했지 않았을까. 그리고 결국은 승자가 되었는데, 결국은 용붕이 됐으니까 승자가 됐죠. 승자가 됐지만 그들이 걸어갔던 길을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었구나. 결국은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잖아요. 나경원도 곧 있으면 재판이 열리고 깜빵에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부관리 못 받으면 어떻게 할래? 아유, 불쌍한 것들 참.